히말라야는 나에게 인생에서 삶에 있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또 많은 진짜 깨우침을 스승과 같은 존재죠. 성공과 실패, 좌절, 사고, 뭐 죽음이라는 희생, 뭐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희노애락을 그 히말라야에서 다 겪은 것 같아요.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에 대해서 제가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죠. 진짜. 자주 생각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여튼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한번 일을 하면서도 히말라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더욱 꽃을 피우는 어몽길 대장. 그가 이뤄낸 8,000m 이상 16조 완등에서의 세 번째 도전은 시샤팡마였다. 해발 8,027m에 달하는 시샤팡마는 중국 티베트에 위치한 고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일컫는 14좌 중에서는 가장 낮은 산이다. 또한 1964년 5월 중국 등반대가 등정에 성공하면서 14좌 중에서는 가장 늦게 인간의 등반을 허락한 곳이기도 하다. 시샤팡마는 엄대장에게도 그 시작부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제가 91년도에 한중 수교가 된 해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국 등산협회하고 어떻게 이제 일이 잘 진행돼가지고 우리 대한사랑연맹에서 대원들이 중국에 있는 초우유라는 산하고 시샤팡마라는 산 두 개를 동시 연속 등반하게 해서 갔어요. 시샤팡마는 이제 제가 그 당시 그 이제 2차 공격제여가지고 1차 공격조가 성공하고 내려오는데 1차만 올라가고 2차 공격조는 이제 포기하고 내려와서 초유를 등반을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초유로 가고요. 근데 초유 가서는 여기 너무나 시기가 늦어가지고 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결국에 초유 등반을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마음이 그때 많이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었죠. 등반 작전상 포기해야 했던 시샤팡마. 그는 2년 만에 다시 도전한다. 3년도에 거봉산악회 제가 수석했는데 전 후배들하고 같이 우리가 단일 산악회로서 한번 가보자. 제가 그 산을 이제 가자고 이제 제의를 한 거예요. 산악회. 단일 산악회에서는 그 8,000m 이제 연속 등반을 이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초유 먼저 등반을 했어요. 하여튼 진짜 막 악정 곳도 그때 막 아래 동상키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성공하고 내려와가지고 시샤팡마를 옮기게 된 거죠. 악전고투 끝에 성공한 제2좌 초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도전해야 했던 시샤팡마. 그 힘겨운 시작 가운데서도 엄대장은 시샤팡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시샤팡마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샤팡마를 등반을 하는데 속도를 낸 거죠. 그래 이제 거의 먼저 알파인 스타일로 이제 베이스캠프 출발해서 그냥 정상까지 한번 밀어붙이는 걸로 가자. 그때는 뭐 눈이 뭐 엄청났어요. 세 명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후배 둘을 데리고 뭐 셀파들도 이제 뭐 등반을 포기할 상황이었어요. 눈이 맞다고. 근데 후배 한 명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포인트 대원인데 대장이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포기를 한 바람에 저랑 이제 민경태라는 이제 다 후배랑 둘이서 이제 정상으로 수요람자 정상에서 갔죠. 성공해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하산하게 되는데 그 후배는 거기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내가 못 내려가겠습니다. 전 여기서 비바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갖고 새벽 한 2, 3시경에 캠프트에 도착한 거예요. 그 내려와가지고 도착했더니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길한 얘기가 있다고. 좀 됐구나. 캠프트에 있는 그 후배를 사고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에비스를 향해서 내려오다가 이놈이 또 어느 순간 구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구신도 안 되고, 구신 안 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무전교신에서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님, 저 크레파스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갖고, 꼼짝 말고 있어라. 움직였던 거 같이 더 빠진다. 큰일 난다. 더 빠진다. 그래서 크레파스에 빠져있는 후배를 높을 줄을 내려갖고 그 다른 거 올렸죠. 그래갖고 이제 걔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죄를 지내면서 많이 들었죠. 진짜 악종고도 끝에 공부를 했지만 여기 거기서 후배 한 명을 당하게. 시샤팡마에서의 제3좌 도전은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크레파스에 빠진 후배를 끌어올려야 했고, 또 한 명의 후배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긴 시샤팡마 제3좌 도전. 그러나 그 시련의 아픔은 결국 엄대장이 16좌까지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자예요. 예. 항상 똑같은 중절모를 쓰는 어몽길 대장의 모자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그는 1993년 여름 칸텐그리 원정 중이었다. 당시 기상 상태가 나빠 어느 한 나라도 등정을 성공하지 못하던 때, 엄대장은 과감히 정상까지 오르고 당일에 베이스 캠프까지 하산했다. 줄곧 작은 체구의 동양인이라고 얕잡아 보던 칸텐그리 베이스 캠프의 캠프장에 대한 오기가 한몫했다. 그는 오르기 전에 나 오늘 밤에 내려갈 테니 파티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고, 당당히 눈보라를 뚫고 귀환한 것이다.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는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또한 카자흐스탄인이었던 당시 캠프장과 엄대장과의 씨름 대결도 있었다. 엄대장을 쉽게 봤던 거구의 서양인. 캠프장은 결국 여러 차례 씨름판 위에서 고꾸라져야 했다. 그럼에도 캠프장이 승복을 하지 않자 아예 텐트 밖에서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밭 위로 그를 내동댕이 쳤다는 엄대장. 다음 날 캠프장이 엄대장을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양피 모자를 벗어 손수 머리 위에 씌워줬다고 한다. 산사나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이후 그 모자는 14자 등정 행진을 끝까지 엄대장과 함께했다. 3년 전 모자를 잃어버린 후에도 비슷한 모자를 구입해서 계속 쓰고 다니는 엄대장. 엄대장이 이렇게 이 중절모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쩌면 히말라야에서의 시간과 잃어버린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그저 산이 좋아서, 히말라야가 좋아서 올랐던 히말라야 8,000m 산들. 그런 그에게 도전과 꿈이란 단어를 심기워준 산이 바로 네 번째 도전에서 만난 마카루였다. 1995년에 올랐던 해발 8,463m에 달하는 마카루는 엄대장에게 자신감을 선물해줬다. 그만큼 마카루는 엄대장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산이다. 제가 그 히말라야 8,000m 동반 16자 중에서 이 마카루라는 산, 네 번째 마카루라는 산이 제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물론 다른 산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마카루 산을 처음 외국팀하고 합동 등반을 한 겁니다. 스페인하고 그 등반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등반을 진짜 어렵게, 진짜 뭐 악종고트 끝에 진짜 결국엔 저희가 진짜 성공을 했어요. 그때 제가 스페인 친구들과 같이 등반을 가서 성공을 하면서 그 등반을 성공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야 8,000m 그러면 이제 14자 나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제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8천 때 14자를 하겠다, 16자를 하겠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고 꿈조차도 꾸지 않았고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에요. 감히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산이 좋아서 히말라야가 좋아서 다니는 것뿐인데 다녔는데 그 스페인친구들하고 같이 등반을 진짜 어렵게 성공을 하고 나서 서양팀하고 서양의 막강한 완전 프로 산악인들이죠. 걔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등반하면서 등반을 같이 하면서 실력 교류를 했을 때 내가 전혀 뒤처지는 게 없구나,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목표와 원대한 목표와 어떤 자신감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그런 산이었죠. 마카로산 산. 그저 좋아서 찾았던 산이 도전하고픈 산이 되었고 뒤돌아보니 그것은 천명이었다. 그때부터 엄대장은 본격적으로 산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산에 인생을 건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었던 마카로에서의 네 번째 도전. 처음 산에 대해 도전을 결심했던 그때의 기억은 엄대장에게는 항상 첫사랑 같은 기억이다. 엄대장의 고향은 도봉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도봉산이다. 원도봉산의 초입도 아니고 1시간가량 걸어 들어가야 하는 산속.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살았던 엄대장 가족. 엄대장의 어머니는 등산객을 상대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팔았다. 그렇게 그 산에서 정확히 40년을 살았다. 계곡물로 머리를 감고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이 넘는 산행을 해야 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텔레비전도 없는 산은 어린 어몽길에게는 지긋지긋한 곳이었다. 그런 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 사르르 사라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산이라는 존재가 몸속 가득 진하게 밴 모양이다. 집에 찾아오시는 등산객들, 산악인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클라이밍을 배웠다. 그러다가 1977년 9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그냥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그 어린 마음에 막 울컥울컥 하는 마음 들고 말이야. 태극기 두고 있는 고성 선배님의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참 엄청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제주 에버레스트 정상에서 이 기분이 이 선배님 그때 느낌이 어떠실까 말이야. 참 대단한 엄청나단 말이야. 전 국가의 항공인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지고 또 그 인간의 어떤 그 위대함 그로서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존경심도 느껴지고 나도 언제 한번 이런 제주 에베레스트라는 사람을 도전해서 올라가 봐야겠다. 그 기분 한번 나도 댓글 누가 한번 정상 한번 올라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5년 중에 막연하나마 어린 마음에 그걸 갖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네.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고상돈. 정상에서 태극기를 들고 찍은 고상돈의 모습을 보면서 엄대장은 처음 산에 대한 꿈을 꿨다. 88년도 이제 에베레스트를 다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한라산에 정곽재에서 몰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급 산악인들이 이제 선발이 됐는데 벌써 2차 이제 막 훈련을 하는데 한라산에 이제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각 조별로 이제 그 어떤 저런 정상을 딱 정해놓고서 이제 그 설사면을 이제 조별로 막 문을 뚫고 이제 러스를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고지 정상 올라가냐 막 해가지고 조별 경쟁하는데 제가 하여튼 그때야 20대 중반이니까 중후반이니까 넘치는 게 진짜 힘이고 진짜 굉장했죠.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최고조의 어떤 그런 대화가 마찬가지가 1대 후반이니까 오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조시 막 뚫고 헤치고 막 올라갔던 그 당시 이제 막 밑에서 막 보고 있던 막 다른 대원들 막 선배들이 야 어머니 정말 이런 뭐 무슨 그 러시아람 좀 뚫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슨 탱크가 막 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그때부터 너무 탱크라고. 탱크. 올해로 벌써 50을 넘긴 엄대장. 전혀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체력을 가진 그의 20대를 그려보면 과연 절로 상상이 되는 별명이다. 1995년 봄, 제4좌 마카로 등정에 성공한 엄대장은 바로 그해 여름 제5좌로 해발 8,047m에 달하는 브로드피크에 오른다. 브로드피크는 세 개의 봉을 가진 정상부의 모양이 독일어로 폭넓은 봉이라는 뜻을 영어로 고쳐 붙인 것이다. 육중하고 험악한 괴물로 알려진 브로드피크는 한국에서 많은 원정대들이 도전했으나 안타깝게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산이다. 사실 엄대장이 95년 브로드피크 초등정에 성공했으나 하산할 때 박현재 대원이 실족사하는 비운이 함께했다. 고생팀은 다 진짜 너무나 그냥 진짜 단기간에 성공을 했는데 그 제 후배 해야 되는데 현재가 근데 결국엔 내려오다가 그 암벽 구간이 조금 난해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너무 지체하고 탈진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추락을 했어요. 참 그 젊은 그 청춘 참 꽃을 활짝 피워야 될 피울 시기에 너무나 참 멋진 놈이고 참 아주 새로운 세대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을 커나갈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냥 제 꿈도 피우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 일찍이 생명야금해가지고 지금 많이 가슴 아프죠. 안타깝고 16좌 등정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꿈보다는 그저 산이 좋고 히말라야가 좋아서 올랐던 시절. 마카로 등반을 통해서 본인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브로드피크 등정.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정상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브로드피크가 유난히 엄대장은 잘 받아주었다. 브로드피크가 아주 그냥 저한테는 잘 맞았던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거 한 번만 하기로 마카로만 같이 한 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저도 그 등반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8,000m 도전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진짜 죽을 힘을 다 쏟아부은 거죠. 그 친구들하고 제가 좀이라도 제가 어떤 그 모든 면에 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좋은 결과를 내게 되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대장이 허리뜨지 야 우리 너무 더 하자. 바로 부도비관한데 또 가자. 걔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8.1 14절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뭐 어떤 그 언제 경비를 마련한다든가 예산 마련 그런 거라든가 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이 친구 거의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게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좋다. 또 가자. 또 간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거의 알파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냥 고수 조금 됐겠다. 그냥 막 지하철로 딱 이렇게 성공했지. 히말라야 16좌 등정에서 제6좌는 해발 8,516m에 달하는 로체였다. 네팔에 위치한 로체는 1995년 제4좌 마카루, 제5좌 브로드피크 성공의 탄력을 받아 바로 그해 가을에 도전을 한 산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몽길 대장은 1995년에 무려 3개의 히말라야 산 등정에 성공을 하는 진기록을 세운다. 그 뒤에는 그에게 히말라야 16좌 도전의 꿈을 심어준 친구들이 있었다.
그 스페인의 그 대장, 그 허리 떠난 친구하고 제가 그 히말라야 8,000m 그 등반을 하면서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고 또 알고 지내면서 굉장히 친분이 두텁게 됐죠. 굉장히 그 우정을 돈독히 쌓으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8,000m 산 한번 등반해보자, 도전 한번 해보자. 그 스페인 팀이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저는 이제 항공료하고 뭐 장비하고 진짜 몸만 참여하고 간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참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마커르라는 산을 그 스페인 팀들하고 등반하면서 굉장히 진짜 악정고투를 하면서 결국에 저희가 그 성공으로 이끌어냈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때 서로들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이 여름해철에 파키스탄에 이제 프로듀크를 또 등반하고 그게 또 그냥 아주 그것도 단시간 만에 또 아주 퍼펙트하게 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의 뭐 그 절정이었죠. 뭐 최고도를 달 때였죠. 그때 그 당시가 95년도 그 한 해가 저한테는 그 8,000m 온라인 그 8,000m 16자로 완성할 수 있었던 정말 세계 최초로 어떤 등반을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된 어떤 그런 등반이 아니었나. 2012년 가을 엄원길과 함께하는 도전 16좌에 제6좌 내장산 등정을 하는 엄대장. 17여년 전 1995년 가을에는 올랐던 히말라야 16좌의 제6좌 로체를 등정했다. 로체의 가을 또한 굉장히 맑고 청명했다고 한다. 특히 눈이 시리고 부실 정도로 에메랄드 빛깔의 하늘은 잊을 수가 없다는데 지난 1996년 봄에 도전했던 히말라야 16좌 등정의 제7좌는 해발 8,167m에 달하는 다울라 길이였다. 특별했던 지난 시간을 잠시 떠올려본다. 다울라 길이가 더욱 그에게 특별하게 자리 잡은 이유는 후배 고 박영석 대장과 함께 오른 산이었기 때문이다. 다울라길이 96년도 봄에 96년도 봄 시즌에 내가 이제 히말라야 8,000m 그때 이제 우리 다울라길이 안 나쁘나 두 개봉 연속 등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후배 박인석이하고 홍성택 대원하고 이제 후배들 데리고 거기 원정을 떠났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석이는 이렇게 8,000m를 이제 막 이제 막 시작할 무렵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석이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데려간 거죠. 같이. 날씨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초반에 많이 고전했어요. 그 당시 그 등반하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마지막 캠프를 시도하다가 막 날씨가 너무 안 좋아하고 첫차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번은 철수하다가 하산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하고 하산하다가 경사 속사면을 막 물길을 막 헤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당연히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뒤에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뒤돌아볼 겨를도 없으니까 막 뒤에 쫓아오려야지 당연히 생각하고 한쪽을 가서 이제 거의 안전한 지대 도착해가지고 날도 좀 개고 들딱 보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야. 영석이가 분명 우리 뒤에 쫓아왔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올라왔죠. 그때 그 히드 크레파스에 빠져가지고 크레파스에 그래갖고 지금 마침 우리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니다가 마치 이놈이 그 밑에 한 10여 m 밑에 이게 테라스 같은데 눈 커니스 턱에 거쳐서 앉아있더라고요. 매달려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줄을 내려가지고 매달려서 올렸지. 그러면 그 천운인 게 그 당시 내가 이제 매트리스를 하나 좋은 거 갖고 있었어요. 얘가 하여튼 이놈이 이걸 자꾸 하나 달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장비가 조금 귀할 때니까 그래 내가 이번 등반 같이 하는 기념도한테 하나 좀 선물을 준다. 근데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위에 캠프에다 놔두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나중에 다시 또 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무게 아니야 그거 부피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좋으니까 자기 내려가서 또 이제 밑에 베이스 캠프 내려가서 또 깔고 자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가 편하게 굳이 텐트 놔두고 내려오라니까 지가 그걸 갖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배낭 바깥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그냥 히트 크레바스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근데 그게 매트리스가 다 걸려가지고 그 바람에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 배낭 매트리스 부피가 크게 그러니까 틈새를 안 빠진 거예요.
매트리 없었으면 그냥 쑥 빠져 들어갔지 그냥 들어. 금태는 그냥 뭐 수백 미터 안 떨어진데 그 턱에 딱 걸린 거야 매트리스 때문에. 그래갖고 그러면 나오더니 형이 주신 매트리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 뭐 고마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후배 박영석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든 바울라길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옛 기억에 마음이 저려온다. 하고 날씨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 이제 뭐 상황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근데 우리 또 안나푸나 등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셀파를 일부 보내가지고 등반하라고 등반을 시켰죠. 빨리 이걸 끝내고 그럼 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계속 지연이 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열은 거예요. 긴급 회의를. 그래서 회의 결과 나 여기서 끝까지 마지막에 결판을 보고 가겠다. 근데 이제 영석이는 안나푸나로 넘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나푸나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좋다, 나는 여기서 하여튼 마지막 한 번에 결판을 보고 내가 이동할 테니까 너는 우선 안나푸나 들어가서 셀파들 주말 캠퍼 같은 거 등반 준비를 다 해놓고 등반을 좀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트가 다시 이제 나눠진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다 하나씩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 그때 성공을 했죠. 죽은 나티라는 셀파가 성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 안나푸나로 이동했는데 안나푸나에서 결국에 철수하게 된 거죠. 뭐 대단한 후배죠. 아주 멋진 놈이고 집념도 대단하고 하여튼 의지력도 강하고. 히말라야 16좌 중 제9좌는 해발 8,080m의 가셔부름 1봉이다. 세계 제11봉으로 파키스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발티어로는 빛나는 벽 또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고봉들에 의해 가려져 있던 이 산은 1892년 독일 탐험가 윌리엄 마틴 코네이가 발견하고는 숨겨진 봉우리라는 뜻의 히든 피크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 산의 별명이 되었다. 97년도에 말이야, 그 가시보름 일봉할 때 진짜 눈 많이 왔어. 그리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스페인 친구 허니또하고 같이 등반했지. 거기 스페인 팀하고 같이 합동 등반한 거야. 그게 허니또랑 같이 이제 가시보름 일봉 등반할 때 서원대학교 가시보름 원정대가 거기 들어와 있었어. 거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원호기를 만나갖고 내가 현옥이를 이제 그 허니또하고 소개를 시켜줬지. 거기서 처음 거기서 이제 허니또가 현옥이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소개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이제 같이 등반을 해가지고 가시비령 일봉 등반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캠프에서 하루인가 이틀 더 머물면서 정상 날씨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이제 거기서 밀어붙였는데 정상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현옥이 팀하고 나하고 허니또하고 같이 정상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빛나는 산 또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셔부름. 가셔부름을 누구나 빛나고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단어의 진정한 깊이를 아는 사람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끝까지 싸워나가며 산을 오른 자들일 것이다. (1997년) 여름 엄대장이 오른 가셔부름 일봉은 그 어떤 산보다도 유난히 아름답게 빛났다고 한다. 어몽길 휴먼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네팔 오지 마을에 휴먼스쿨을 건립하고 있다. 휴먼스쿨을 건립하게 된 계기는 히말라야 16좌 등정에 성공한 엄대장이 산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네팔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고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들을 갚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작되었고 이번이 벌써 그 네 번째 휴먼스쿨로 2월 19일에 네팔 비레탄티 마을에서 준공식이 열린다고 한다. 가셔부름 이봉은 상군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13위의 고봉으로 K4의 측량 부호가 붙여진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았다. 그레이트 카라코룸, 발토로 산맥의 가셔부름은 봉우리가 여러 개 모여있는 산의 무리로 최고봉인 가셔부름 1봉의 북서 5.5km에 있으며 이 두 봉우리는 가셔부름 새들 약 6,500m로 가로막혀 있다. 가셔부름 1봉을 끝냈으니까 완전히 고수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된 상태니까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체력 보강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셔부름 1봉은 그냥 알파인 스타일로 해갖고 2박 3일 만에 정상까지 갔다가 베이스캠프에 내려왔죠. 2박 3일 만에. 그래갖고 이제 그 짐을 지고 혼자서 마지막 짐을 다 철수해. 그리고 짐을 내려가야 되니까 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막 눈이 더우니까 훅 빨리 들어가는데 야 밑에는 벌써 베이스캠프 주변 캠프한 그 밑에는 벌써 인가가 다 밑에 다 가려가지고 막 크레파스가 막 수도 없이 막 내려오는데 막 어디가 다 히드크레파스 나도 개인이고 마침 또 다른 수영 친구들 두 명이 같이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옆에 이렇게 걔들 이제 그 베이스 캠프가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같이 우리 서로 물 연결하자. 응? 앉아서 하고 내려가자. 몸에 서로 줄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냥 뒤에 누가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딱 같은 한 명이 크레파스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줄이 연결됐기에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 죽었죠. 거기서 크레파스 빠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뭐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는 거 아닙니까? 엄대장 혼자였다면 가셔부름 2봉은 단지 흰눈과 함께 고독하게 오른 산으로만 기억됐겠지만 우연히 함께한 동행으로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엄대장은 가셔부름 2봉을 통해서 단순한 산행을 넘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걸 깨닫고 느끼게 해준 고마운 산이었다고 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엄대장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산만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 다친 발목이 욱신거린다고 하는데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14개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막률을 자랑하는 악명 높은 산. 그곳은 바로 안나푸르나다.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중부에 줄지어선 고봉이다. 길이가 무려 55km에 달하고 최고봉인 안나푸르나 제1봉은 해발 고도가 8,091m로 서쪽에서부터 제1봉, 제3봉, 제4봉, 제2봉이 연이어 서 있고 산스크리트어로는 풍요의 여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산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안나푸르나. 제가 그 산을 4번을 가서 실패를 하고 5번째 8,000m 16짜리부터 가장 많이 실패하고 사고도 가장 큰 사고도 났었고 또 동료도 거기서 셋이나 거기서 제가 이뤘죠. 제가 안나푸르나에서 4번째 또 거기서 등반하다가 7,600m에서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추락한 짤파락 구하려고 하다가 다리가 줄이 로프가 발목 안고 떨어져가지고 정체리 오니까 오른쪽 발이 완전히 이게 180도 우두둑하고 다 부러져갖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쨌든 살았으니까 살아서 내려가야 된다. 줄에 매달린 채로 하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4,500m까지 한 발로. 그리고 4,500m에서 헬리콥터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 헬리콥터. 의사 선생님께서 산에 절대 못 간다. 포기해라. 다리를 못 쓰게 됐다. 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다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활을 하고 한번
물리치료도 받고 트레이닝하고 막 불안하면서 일랑 먹고 막 먹고 결국엔 10개월 만에 안나푸르나 5번째 도전해야 돼요. 10개월 만에. 근데 결국엔 나는 5번째 만에 성공을 했지. 안나푸르나 신이 받아주신 거야. 가장 많은 실패와 잊을 수 없는 사고, 그리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나푸르나를 계속 찾아갔던 건 성공을 해야겠다는 오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약속은 바로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꿈을 위해 죽음도 불사한 도전이 있었기에 안나푸르나의 신도 감동하여 엄대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엄대장에게 안나푸르나는 어떤 곳이냐고 묻자 그 아름다움은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한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산이 바로 안나푸르나라고 한다. 엄대장이 12번째로 오른 산은 높이 8,126m의 난가 파르밭이다. 난가 파르밭의 난가는 벌거벗은이라는 뜻이고 파르밭은 산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은 대개 만년설에 덮여있지만 난가 파르밭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과 가파른 능선 때문에 눈이 잘 쌓이지 않는다고 한다. 만년설도 허락하지 않는 이 산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산으로 비극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자연의 위대함마저 느껴지는 산이라고 하여 산 중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산이다. 난가 파르밭은 3번 가서 3번째 99년도 여름에 성공한 산이거든요. 3번째 도전해가지고 알파인 스타일로. 알파인 스타일은 뭐냐면 베이스 캠프를 딱 출발해서 정상까지 그냥 딱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99년도 봄에 제가 안나푸르나를 4번 가서 실패하고 5번째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고소 적응이 완전 돼 있었기 때문에 안나푸르나 등반하면서 체력만 이제 제가 이렇게 보강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결국엔 3번째 만에 그 산을 도전해가지고 성공했죠.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거기 갔다가 제가 동상이 걸렸어요. 2번째 난가 파르밭 도전할 때 정상 올라가다가 혼자서 한 8시간 눈길을 헤치고 올라가면서 하체가 다 얼어가지고 제 발도 동상이 완전 걸려가지고 발이 다 썩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국으로 후송돼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발가락도 또 잘랐죠. 99년도 여름에 이제 다시 3번째 이제 도전한 거죠. 가서 성공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래서 정상 갈 때 눈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그 셀파 다와 따먹이는 셀파와 같이 정상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결국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중간에서 비박을 했어요. 난가 파르밭에서 비박을 하고 밤에 내려오다 꼼꼼해서 내려오다 렌트불로 내려오다 눈길만 헤치고 내려오다가 도저히 더 이상 위험해서 내려갈 수가 없겠더라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밤에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들고 배나 깔고 이제 거기서 비박을 한 거야. 이제 동이 터가지고 아침에 딱 그래서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주변 지형이 많이 날씨 익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쭉 이렇게 내려보니까 거기서 우리 비박한 지점에서 한 30분 내려오고 텐트가 거기 있는 거야. 텐트가 거기 있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나에게 그런 고통을 많은 눈물을 안겨준 그 산이었는데, 그리고 3번째 만에 그런 다리를 가지고 그런 발로서 발을 딛고 다시 산 올라간 거 아니야. 얼마나 강력적이겠어요. 다른 8,000m 산 올라갈 때보다 더 강력적인 거 아니겠어요?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칸첸중가는 엄대장이 16좌 중 13번째 오른 산으로 엄대장을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던 산이다. 칸첸중가는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베레스트, K2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산으로 최고봉은 8,586m이다. 칸첸중가는 티베더로 눈으로 된 보물 5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보물은 칸첸중가의 5봉우리를 의미한다.
5개의 보물이라 불린 만큼 아름다운 산이지만 산악인들에게는 공포의 산으로 더 유명하다. 13번째 칸천중가. 뭐 다른 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칸천중가도 진짜 쉽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2000년 봄에 다시 남면으로 이제 3번째 도전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3번째 도전하다가 산을 오르다가 7,300m 지점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저랑 안나푸르나하고 난가파로 와서 같이 올라간 진짜 형제와도 같은 그 동료 셀파 다와 따막이라는 셀파가 결국엔 거기서 낙백이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맞고 뒤로 그냥 쓰러지면서 뇌출혈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후송하는 과정에 결국엔 숨을 거두게 돼요. 저는 베이스 캠프에서 나머지 대원들하고 같이 철수를 할 것인가, 철수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재도전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넘게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재정비를 다시 도전해야 된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대원들을 동료를 하고 셀파를 동료를 해서 다시 도전한 거죠. 재도전. 정상을 해서 올라가다가 8,500m 지점에서 또 이제 저랑 이제 제 후배 한 명, 그 박문택 대원, 절벽에서 비박을 하게 된 거예요. 기적같이 그 죽음의 밤을 살아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100여 미터 남은 정상을 기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있을 수 없는 10시간 넘게 밤을 거기서 재고 매달려 있었으니까 8,500m에서. 근데 거기서 다시 기어가지고 정상 올라가서 내려온다니까 그런 등반은 없을 거라서. 또 이제 한적인 것이 받아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네, 물러설 것인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엄대장이 그때 다시 도전에 감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먼저 떠난 동료들의 못다 이룬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동료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의 꿈이었던 히말라야 14자 완등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엄대장이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던 히말라야 14자 완등은 산악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4자를 선택한 기준은 8,000m 이상의 독립봉으로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 14개의 고봉에 도전을 했지만 2013년 현재까지 지구상에 완등을 한 사람들이 약 31명에 불과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2000년 여름, 엄대장도 14좌라는 대기록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K2로 향했다. K2는 카라코름 산맥에서 2번째로 탐사된 산이기에 K2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에베레스트 산에 이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산으로 등극되면서 줄곧 불려오던 K2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 K2는 8,611m의 높이로 6,000m까지는 온통 바위 투성이며 그 위로부터는 깊은 만년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K2를 위대한 산이라는 뜻으로 초골이라고 부르고 등반가들은 이 산을 작은 실수도 용납지 않는 죽음의 산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산이 2000년 여름 엄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85년부터 히말라야 8,000m 첫 원정을 시작해가지고 2000년 7월 31일 날 제가 히말라야 마지막 제 1차 8,000m 영화를 목표했던 14자 마지막 종지부가 바로 K2라는 8,611m 파키스탄의 위치한 세계급 등산인데요. 그 산을 제가 14제 마지막 공으로 잡고 이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원정을 다니면서 등반 중에 여러 번 많은 사고도 나고 중국고비도 쏠수 넘기고 여러 명의 동료들 읽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과정을 꾸면서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런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3번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동료들의 그때 같이 오게 한 희생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또 그 많은 기본과 히말라야가 저를 선택해주고 도와준 거, 그것은 뭐 진짜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도
끝없이 많은 어떤 그런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것, 그런 어떤 또 성공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이제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진짜 최대의 고비, 우리 마지막 꿈의 목표인 K2가 나왔는데, 등반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순조롭게 생각 밖으로 상상 이외로 굉장히 모든 등반이 뜻밖의 상상 계획대로 이제 너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짜예요. 야, 진짜 물론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위기도 있었지만은, 저도 속으로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잘 등반이 순조롭게 이런 순탄하게 14대 마지막 본 K2의 성공을 한 겁니다. 야, 그때 진짜 뭐 정상에서 많은 어떤 감회와 감격에 누르고 어떤 뭐 딱 두 단어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자연에 대한, 모든 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 무한한 고맙. 알룬캉은 8,505m의 위성봉이지만 주봉의 성격을 띨 만한 봉우리다. 알룬캉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지 않아 자료 또한 많지 않은 산이다. 알룬캉은 칸첸중가의 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청빙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깨끗한 산이라고 한다. 제가 2000년 7월 31일 날 지구상에서 두 번째 높은 8,611m 파키스탄에 있는 그 K2라는 봉우리를 마지막으로 1985년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동계 시즌에 처음 도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16년간 진짜 제가 8,000m 14자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꿈과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또 어떤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또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또 도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얄롱캉이라는 8,505m하고 로체샤르라는 8,400m 되는 그 산 두 개의 봉인데요. 완벽한 흑백탄 어떤 80m의 16자, 14자가 아니 16자를 하겠다, 두 개도. 아마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도전해보지 않은 14자로서 다 성공을 했다고, 14자로 해서 완성했다고 하지만, 나는 또다시 새로운 한 번 또 두 개를 봉우리를 또 한 번 도전해보자 라는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또 도전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4년도 5월 5일날 얄룬캉이라는 8,505m의 산을 이제 제가 첫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또 상당히 등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날씨도 너무너무 안 좋고, 눈도 많이 오고, 대원들도 많이 지칠 때 지쳤고, 모든 상황이, 등반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어떤 악조건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이 등반이, 이 도전이 이것이 마지막 시도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정상을 가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캠프 3에서 발이 묶였어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바람도 워낙 세고, 날씨도 안 좋고, 눈도 내려가지고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캠프 3에서 제가 여기서 그냥 철수했다 다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것이냐. 근데 그때 당시 다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이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그것으로 이제 그냥 등반 포기해야 될 상황, 철수를 실패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죠. 좀 한 2, 3일 좀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캠프 3에서 저희가 텐트 안에서요,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뛰어서 좀 앉아있다가, 또 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해요. 저희가 3일을 텐트 안에서, 3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이제 연료도 거의 이제 바닥난 상태거든요.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한 거죠. 4일째 되는 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이기. 갑자기 다리 싹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보름달같이 둥근 다리 갑자기 그냥 개기월식으로 하면서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다리 갑자기 싹 커매지더니 완전 주변이 막 지득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야. 대피를 때 우리는 이제 달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루트를 찾고 이제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난감해가지고 일인데 한 시간쯤 지났나? 이거 다시 또 싹 거치는 거예요. 이게.
2004년도 5월 5일 날 어린날이죠, 어린날. 얄릉강 8,505m 정상에 한 11시경인가? 11시경쯤 돼서 제 기억에 그때 딱 정세가 올라선 거예요. 엄대장은 그 옛날 14좌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내고 또 다시 15좌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냈다. 그가 꿈을 꾸고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끈질김 덕분이었다고 한다. 이 끈질김만 있으면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 산들은 엄대장을 죽음 직전까지 내몰기도 하고 형제 같은 동료들의 죽음들도 수차례 겪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16번째 산을 도전하는 엄대장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엄대장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산은 지상 최난의 거벽 로체샤르다. 로체샤르는 8,382m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 로체의 위성봉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8,000m가 넘으면서도 흔히 8,000m 이상의 고봉을 의미하는 14저에는 들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립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얄룽칸과 함께 16좌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제가 16좌의 마지막 산이 이제 로체샤르거든요. 8,400m. 그 산을 제가 히말라야 최고의 8,000m 최고의 그 남공 군락의 벽이라 일컬어지는 로체 남벽, 로체샤르 남벽을 같이 붙고 있는데 그 남벽을 제가 그 루트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 루트 선택을 가지고 그 히말라야 8,000m 15개 한 것만큼이나 한 거 이상으로 제가 마지막 그 16개를 제가 이기고 어렵고 특히 그 사람이 너무나고 엄청나고 대단한 산이었어요. 하여튼 제가 3번을 실패하면서 벌써 동료를 두지나 또 잃었고 바닥서부터 정상까지가 3,000m입니다. 저기 벽에 그 깎아지는 수직의 암벽 에다가 막 빈벽, 철벽에 딱 그 베이스캠프 출발해서부터 벽부터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에 도시사람들 맡겨야 돼. 거기서 뭐 살겠다, 어렵다, 죽을 두려움 적게 그 산을 도시사람 남벽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낙석 떨어지죠, 낙들 떨어지죠, 뭐 등사태 계속 떨어지죠. 여기 눈이 붙었지 못해요. 벽에 딱 붙는 등만하는 순간서부터 뒤꿈치가 닿지를 못해요. 닿는 적이 없어요. 앞꿈치로만 등만에 그렇고 정상 성공하고서 내려올 때 350m로 마지막 개봉 8,050m에서 350m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2시간인데 34시간이 걸렸어요. 오후 5시 50분에 정상 해질녘에 올라서가지고 정상 몸을 가누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데 영상을 사진 내려오는데 동료가 거기서 또 안 보이 앞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동료를 이끌고 350m를 그 깜깜한 밤에 말이에요. 오늘따라 발길에서 의지한테 그 절벽을 깎아주는 30m 절벽 꼭대기에서 정상부근에서 절벽을 내려올 때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것으로 16대 중심을 찍었지만 5월에 지금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동료과 같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벽을 절벽을 수직에 보고 깜깜하게 가는 후배랑 꼭 매달려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 대표 같이 살아 돌아와서 거기엔 뭐 5시간이나 기다려가지고 살았지만 살아서 들어왔지만 그 후에 대가는 그 후배는 바깥에 엎드려 동상을 다 짜보고 저도 바깥 동상 일부 걸려가지고 이것도 고생했고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 히말라야 등반사에 있을 때 개인의 등반에 이말 80m 등반사에서 그 16대의 마지막 사인 그 로체샤르 히말라야 등반사에 대외 등반에 엄청난 등반이 그는 38번의 고산 등반을 하는 동안 실패와 성공, 좌절과 극복, 고통과 희생,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은 다 겪었다고 한다.
꼭 살아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산에 다녔지만 그를 살려둔 건 산이었다. 그것은 분명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을 하라는 산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는 이제 도전의 산에서 내려와 자신의 인생의 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것이 그에게 17번째 8,000m 고봉이다.